네 번째, 스파타 필름인데요. 요거는 어떤 거에 좋냐면, 우리도 뭐 늙어가지만 노인 되면 몸에서 냄새 나요. 노인 냄새라고 하는데, 그게 제거되는데 최고고요. 여성의 그 뷰티 제품으로 활용하는 아세톤 성분이나 새로 칠한 페인트의 화학 성분들을 흡수하는 등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실내나 욕실에 변기위나 화장대 옆에 두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 주제는요,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의 건강을 위한 풍수식물,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반려식물 5가지와 불행해지는 반려식물 5가지에 관한 영상이에요. 현대인들은 삭막한 도시에서 편리성이 극대화된 아파트에서 살면서 점차 흙과 숲을 멀리한 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 집중력이 둔화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몰려오고 고독감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 결핍 장애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화분에 흙을 담아 화초를 키우면 자연 결핍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할 수가 있어 요즘은 실내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시대의 트렌드 내지는 도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화초를 어느 장소, 어느 방향으로 심어야 좋을지 알아봅시다. 옛날에 어른들은 집안에 화려한 정원을 꾸미지 않았어요. 자연을 직접 찾아가 즐기거나 담장 너머로 경관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차경을 좋아했고, 또 큰 나무가 서 있으면 집안에 가세가 기운다고 해 집안에 나무가 무성한 것을 꺼려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아파트 실내에는 자연을 접하고 살려면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미거나 화분에 흙을 담아 화초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화초마다 고유한 성질과 길을 살펴 조화를 이루도록 키우는 것이 건강과 행운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화초가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 집안에 활기를 주려면 먼저 화초를 둘 실내 공간이 어떤 환경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화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잎이 좁고 햇빛을 좋아하는 양지식물은 배치가 좋은 창가에 두어야 잘 자라고요. 잎이 넓은 음지식물은 생태적으로 실내 안쪽에 두어야 싱싱한데, 우선 관리가 쉬운 선인장을 현관에 두면 실내의 공기가 아주 청정해집니다. 현대 주택의 거실에는 어떤 종류의 화초를 둬야 집안에서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을까요? 거실은 집의 중심이고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생활 공간이니, 거실에 있는 여러 가전제품들이 방출하는 전자파를 잘 흡수하는 화초와 이온을 방출해갖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화초가 제격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데,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전자파에 더 민감해져 갖고 면역력까지 저하됩니다. 전자파를 빨아들이는 효능이 좋은 화초에는 스투키, 산세베리아, 안시리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통형으로 생긴 스투키는 생명력이 강해 햇빛이 없어도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화초에 대한 개개인의 취향을 떠나 전자파를 차단할 목적이라면 스투키를 키우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공기 정화 식물에는 관음죽, 산세베리아, 행운목, 고무나무, 홍콩 야자 등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일조량과 통풍이 좋은 베란다에는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 외부에서 정갈한 흙을 들여와 베란다에 텃밭을 만든 뒤 유기농 채소를 기르면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베란다의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정해야 하고요. 초보자라면 재배가 쉬운 쌈채소라는 거 아시죠? 쌈채소나 허브가 좋고, 햇빛이 적다면 치커리, 아욱, 부추를 키우고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케일이나 시금치 등이 잘 자랍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식물이라는 새로운 조어가 등장을 했어요. 단순히 두고 보는 식물의 의미를 뛰어넘어갔고, 우리 반려견, 반려묘처럼 같이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식물을 말하는데, 큰돈을 들이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기를 수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에 공기 정화 식물이 필요해졌고, 식물을 인테리어에 활용하는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기를 높여 행운을 부르고 정신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식물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행운목인데, 이 행운목 역시 꽃을 보기 참으로 힘들어요. 약 7년에서 10여 년 정도를 키워야 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인도 고무나무가 있어요. 고무나무를 집안 실내에 두면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화학적인 독소를 제거해주는 식물로는 최고입니다. 새집 증후군 아시죠? 인테리어 해놓고 독소 뽑는 거요. 그런 새집 증후군이 생길 때 집안의 냄새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이 고무나무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금전수예요. 집안에 키우면 집안의 번영은 물론 사업 번창과 이익까지 가져온다는 금전수는 아주 재배하기가 쉬워요. 그런 식물이에요. 많은 햇볕이 필요 없고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거실이나 현관에 두면 아주 좋습니다. 금전수에 꽃이 피면요,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 열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을 담아서 오랫동안 꽃이 필 때까지 한번 잘 길러보십시오. 네 번째, 스파타 필름인데요. 요거는 어떤 거에 좋냐면, 우리도 뭐 늙어가지만 노인 되면 몸에서 냄새 나요. 노인 냄새라고 하는데 그게 제거되는데 최고고요. 여성의 그 뷰티 제품으로 활용하는 아세톤 성분이나 새로 칠한 페인트의 화학 성분들을 흡수하는 등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실내나 욕실에 변기 위나 화장대 옆에 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제가 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약간 버벅거리는데 이해하십시오.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어요. 반려식물을 집안에 들여놓을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식물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동물이나 아이들이 그 잎을 따가지고 입에 넣게 되면 독성을 뿜는 식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청남성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청남성에는요, 독성이 아주 강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물을 고르는 방법은요, 잎이 촉촉하고요, 잎이 풍성하며 새잎이 새로 돋아난 것, 그리고 입에 윤기가 있고 싱싱한 색을 띠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 같은 거 살아가면 콧잔등이가 마른 거는 건강하지 않고 콧잔등이에 물기가 있는 게 건강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식물을 돌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물은 오전에 주는 것이 좋고요, 물을 적게 주는 것보다 불규칙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식물을 더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기르면 안 되는 식물,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요, 집의 기운이 음기로 가득 차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궁색해집니다. 특히 동쪽으로는 절대 심지 말아야 하는 방향입니다. 옛 어른들이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꺼려했어요. 그 이유는 은행나무가 양기를 흡수하고요, 음기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담쟁이 넝쿨인데요. 우리 그 흔히 이런 거 보죠. 어디 가다 보면 그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 이렇게 잔뜩, 그건 망할 집이에요. 이 담쟁이 넝쿨은 양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집안의 양기를 뺏어 음습한 분위기로 만들게 되면 집안의 재물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방 쪽 가까이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고 있다면 음기가 강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집안에 담쟁이 넝쿨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그 집 망하는 겁니다. 등나무나 넝쿨나무들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의 가족을 넝쿨로 칭칭 감는 나쁜 기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기를 감소시키는 식물이에요. 등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운이 비비 꽈배기 꼬이듯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학적으로 불길한 나무로 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는 찔리잖아요. 좋을 리가 없겠죠. 가시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앞마당에 가시나무가 있다면 울타리든 뭐든 상당히 불길하기 때문에 집안에 애군을 부르고요, 풍수학적으로 굉장히 나쁜 걸로 봐요. 전원주택을 가보면은요, 집안에 엄나무나 드름나무 혹은 가시오가피 이런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집의 안방 혹은 거실 가까이에 심는 분들은 이거 진짜 미치짓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시나무들은요, 대문 밖에 울타리 밖에서 밖에 기르는 거예요. 집안에는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절대로 심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집안의 기운을 억누르는 큰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크잖아요. 그 기운에 사람이 눌려요.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집안이나 사무실에 큰 나무가 있으면 불행과 재앙으로 봤어요. 사실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벼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만큼 집의 기운을 억누르게 됩니다.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큰 나무가 압도적인 느낌을 주면서 나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중심은 큰 나무가 돼버립니다. 나무를 심을 때 나뭇가지와 건물의 거리는요, 보통 약 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키가 큰 나무는 북서 쪽에 심으면 좋아요. 옛날 그 오래된 전통 고택을 보면 북쪽에 겨울에 그 불어오는 북풍을 막기 위해 가지고 조성된 숲이 있어요. 보통 대나무를 많이 심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나무를 집이나 사무실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장이나 회사 그 경영자, CEO죠. CEO의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분재는 인위적으로다가 가지를 치거나 철사로 교정을 해서 모습을 도출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 분재는 생기보다는 잘리고 비틀릴 때 뿜어내는 고통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재를 가까이 하면 성장과 발전이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분재는 사업과는 안 맞아요. CEO의 집무실이나 집안 서재의 분재 대신에 가지를 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나무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잎이 넓은 관엽식물 등은 집안 구석진 모퉁이나 귀퉁이에 예리한 모서리를 가려두게 되면 좋아요. 왜 그러냐? 모서리에 나타나는 모퉁이살이라는 게 있죠. 그 기운을 중화시켜 갖고 안정된 길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